하나씩 한번 정리해보자고요. 일단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틀째 날 그 베이징의 서민식당에 깜짝 방문을 해요. 그래서 빵, 뭐 두유 이런 걸로 아침 식사를 합니다. 좋아 보이던데. 그러니까 이게 모바일 결제 시스템으로 68위안 계산했다고 그러고요. 어떤 나라의 대통령이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트럼프처럼 자금성을 통째로 쓰게 해주는 건 그 사람 비정상적인 대접이라고. 네. 또라이 대접하는 거라고. 네. 민주적 개념도 없고 무슨 궁을 혼자 써 자기가. 일상적인 모습 중에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그 나라 국민들한테 친근한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보통의 서민들이 가는 식당에 한 번쯤 가주는 이벤트는 굉장히 훌륭합니다. 박근혜는 죽어도 못하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것을 잘해요.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사람들의 그 마음을 얻거든요. 그런 것을 굉장히 잘하고 우리가 이것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별거 아닌 거라고 느낄 수 있겠지만 중국의 시진핑이나 미국의 트럼프가 와서 아침에 불현듯이 남대문 시장 앞에 가서 토스트를 먹는 광경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 종로에 있는 해장국집에 가서. 종로에 있는 해장국집 가가지고 해장국 한 그릇 먹는, 해장국 하니까 그건 쥐새끼 생각나서 그건 안 되고. 그럼 국밥이요. 국밥인가요? 네. 근데 우리 대통령은 왜 자꾸 그런 데 가서만 하지? 우리 새날 식당에 와서도 좀 같이 먹어주지? 질투나. 이 메시지를 담은 게 보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유명종 님이 말한 것처럼 전 세계의 OECD 가입 국가 중에 과연 이럴 수 있는 대통령이 누구 있는가 첫 번째. 그리고 왜 그런 액션을 했을까. 지금 사드 문제로 한중 관계가 사실은 좀 냉랭한 상태에서 아직 덜 풀린 상태 아닙니까? 이럴 때 어쨌든 중국에 사실은 거지가 엄청 많아요. 못 사는 사람들이 많죠. 엄청 많아요. 예전에 한 15년 전만 해도요. 중국 지하철 가면 거지들이 빵 베개 베고 잠자는 거 다 이게 보통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한류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런 친근감이 있잖아요. 근데 그 친근감을 대부분의 하층민인 사람들이 먹는 식당에 가서 먹어줌으로 인해서 한국에 대한 보다 더 우호적이고 좀 더 다른 나라 대통령은 다르구나 라는 이미지를 주면서 한류의 바람을 다시 순풍을 일으키려고 하는 메시지가 담아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높은 수준 높은 마케팅 중에 하나다. 굉장히 잘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따가 다시 이야기가 나올 문제지만 홀대 논란 이게 맞물리면서 이제 마치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중국에서 밥을 안 줘가지고 이게 참 특히 우리나라 언론들 정말 역같다는 이야기 이따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만 다수 대중이 소비자예요. 우리나라 기업의 소비자.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하고 나서 중국의 팬클럽까지 생겼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친근한 이미지를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에서 일반 서민 식당은 무슨 맛인지 궁금했을 수도 있지만 굳이 찾아가는 지금 방송한 이 시점까지 나온 이야기 중에는 우리나라 기자들 중국 경호원들이 폭행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네, 그렇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게 이제 홀대 논란과 엮이면 한국에서 온 기자들까지 홀대했다 뭐 이렇게 엮일 수 있는데 이건 이렇게 연결하면 안 됩니다. 일단은 좀 홀대라는 개념보다 이게 경호원들이라고 하는 부분은 상대방 국가의 최고 국가 원수를 경호하는 경호팀이거든요. 사실은 최정예 팀이에요. 최정예 팀인데 일개 기자를 그냥 이유 없이 폭행했다.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고요. 언론사의 논조를 보니까 동료 기자가 당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관계자와 기자들이 옆에서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폭행을 하더라. 뭐 이런 논조의 기사들이 나오는데 사실은 경호팀한테 폭행을 당하거나 제지를 당했다는 것은 어떤 이유를 제공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경호팀이 그어놓은 어떤 선이 있습니다. 거리도 있고 행위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모습도 있고 이런 것에 어긋났을 경우에 제지를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지하는데도 불구하고 제지를 뚫으려고 하면 그다음부터는 폭력이 들어가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이 기자들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의심들도 좀 한번 해봤어요. 자, 근데 경호원이 초반에 언론들 보도는 마치 중국 공식 정부의 경호원인 것처럼 지금 보도가 나오는 거 보면은 그 행사 자체가 한국의 주관이라고도 하고요. 네, 코트라 주관이었다고 네. 그러죠. 그리고 거기서 고용한 사설 경호업체일 가능성 뭐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뭐 그렇다 보면 이게 정말로 이간질 프레임이 작동하는 거 맞구나. 그렇게 보이지 않으세요? 언론들이 너무 흥분하는 것 같고요. 기자분들이 너무 흥분해서 지금 펜이 굽어 있는 거를 지금 똑바로 못 피는 것 같아요. 예. 좀 냉정하게 기사를 쓰시고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든지 청와대 입장에서는 중국 측에 공식적으로 그 사건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고 하니까 냉정하게 그 상황을 뒤돌아보시고 기사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에서의 홀대론과 이건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다라는 거 확실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해프닝이었죠. 사실 네. 그리고
이게 문재인 대통령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중국에는 외국 정상들이 가면 종종 그런 큰 행사가 있을 때는 경호원들과의 사설 경호원이든 국가 경호원이든 사실 마찰들이 있어요. 박근혜가 중국에 갔었을 때도 사실 그 중국 공식 경호팀하고도 기자하고 마찰들이 있었거든요. 했다고 하는 부분은 좀 사실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죠. 뭐 제재할 수는 있고 막을 수는 있지만, 근데 일단 우리나라 기자들부터 한번 돌아봐야 돼요. 우리나라 기자들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극성맞은 기자들 난 본 적이 별로 없거든. 왜 포토라인 같은 데서 하면은 움직이지도 못하게 막 쟁글쟁글하게 달라붙잖아요. 그런 습성을 그냥 그대로 가지고 가면, 특히 사회주의 국가 같은 데서는 그렇죠. 욕먹기 딱 십상인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가지로 좀 볼 수 있어요. 일단 저는 이 부분이 중국 당국의 사과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와 중국이 문화가 좀 달라요. 아까 우리 권 PD가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지금 언론이 일부 언론들이 잘못되어 있지만 사실은 언론의 자유가 굉장히 보장된 국가죠. 인터넷 신문이 이제 오픈이 되면서.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도 문제가 된 게 포토 사진인데, 사진 한 장이 나의 모든 걸 얘기할 만큼 굉장히 중요하게 돼 있어요. 글보다 지금 사진이 중요하잖아요. 사진 기자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하죠. 한 컷이. 예. 지금도 글보다 사진을 더 많이 봐요, 기자들. 그래서 그런 이제 취재 경쟁 때문에 굉장히 열의가 올라왔다는 거 아닙니까, 기자들이?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정 부분 기자와 중국 당국 간의 포토라인을 형성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 기자들이 굉장히 이제 잘 말을 듣거든요. 포토라인을 하도 많이 써봐서.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사전에 섬세하게 준비가 중국 당국에서 준비를 못한 게 가장 큰 문제인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다른 이제 이명박이나 박근혜 정부 때에는 자기들 측근들만 몇 명 데리고 갔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는 뭐 갈 수 있는 신문사 능력에 따라 다 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통제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일어나는 사건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양측이 다 누구 자잘못이 아니고 또 경호가 뭘 잘못한 게 아니라 문화적 차이가 좀 나은 가벼운 사건이다. 이것과 관련해서 어쨌든 중국 당국에서 약간의 유감 표명은 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사실은 언론 통제를 너무 심하게 해요. 포탈도 통제하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는. 그래서 그런 아마 굉장히 기자들과 신경전이 엄청나게 일어날 겁니다. 우리는 지금 보이지 않지만 그런 와중에 좀 일어난 사건이다. 근데 기자도 그 정도의 문화적 차이는 숙지를 하고 가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게 첫 번째가 아니잖아요. 지난번 트럼프하고도 백악관에서 미팅할 때 그 스탠드 넘어뜨리고 막 이래가지고 그게 BBC에 기사까지 났단 말이에요. 너무 과열 경쟁하지 마라. 그것도 다 우리 기자단들이 한 거잖아요. 사진 기자들이. 그러니까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100% 그냥 중국에서 너무 오버한 거 아니냐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자, 사실은 제가 한 가지만 짚어드리고 싶은 게, 기자분들이 어떤 행동을 했을지는 대충 짐작은 되는데 이게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단지 적응하는 속도가 너무 느리다. 저는 그런 생각인 거가,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 7개월 됐는데 문재인 정부는 기본적으로 열린 경호라고 해서 최소한의 경호만 합니다. 그만큼 대통령 주위에서 자유롭게 취재, 보도, 그리고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일반인들도 불구하고. 하지만 거긴 아니거든요. 사회주의 국가고 통제돼 있는 국가고 남의 나라에 갔는데 아마도 기자분들이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을 취재하듯이 하려고 했을 것 같아요, 느낌이.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통제를 가했을 거고, 그래서 중간에 아마 부딪히는 그런 해프닝이 벌어진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거를 또 홀대로 연결시키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네. 일종의 불상사가 일어났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쌍방과실도 보여요. 좀 극성맞은 한국식으로 취재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고, 거기에 과잉 대응한 중국 측도 있을 수 있는데, 이걸 또 홀대로 연결하려고 하는. 이미 연결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자들이. 그러니까. 네, 신문사들이.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문재인 홀대론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참 이런 논란을 안 만들면 재밌나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예요. 자꾸 이런 논란을 자꾸 만들어내. 이유는 뭘까요? 깜짝 놀랐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홀대받는 걸 왜 우리가 비판해야 돼? 누군가가 만약에 사실이라고 하면, 시진핑이나 중국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홀대하면 우리가 열받아야지. 첫 번째, 항의할 대상이 문재인 대통령입니까? 아니죠. 만약에 홀대가 있다고 하면, 이건 진짜 이프예요. 있다고 하면 그것은요, 그들의 시각으로 보자면 박근혜, 사드, 이게 먼저 얘기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박근혜처럼 하지 마라고 길들이기 하는 걸 수도 있다라고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 박근혜 를 먼저 욕을 하는 것이 맞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트럼프하고의 대우가 달라.
내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트럼프한테 자금성 빌려주고 거기 혼자 묵게 하면 그건 트럼프를 또라이 대접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홀대라는 개념 자체를 문재인 대통령을 까기 위해서 나라면 진짜 문재인 대통령을 까는 목적보다는 진심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는 박근혜가 해놓은 그 똥 싸지린 것 때문에 우리나라 그 다음 대통령이 좀 애쓴다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홀대다. 저는 이제 그 홀대로는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방금 얘기 꺼낸 걸 생각해 보면 그러면 판을 바꿔봅시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말이에요. 뭐 1000칸 있는 방에 대접을 혼자 썼어. 그럼 국내 조중동이 와 우리 문재인 대통령 중국에서 최고의 대접 받았다. 역시 문재인이 이렇게 써줄까요? 아니요. 자금성이 갇혔다 그러죠. 더 심하겠죠. 네. 어떻게 연결하겠습니까? 조중동이. 똑같이 연결합니다. 반대로. 나란히 일은 안 하고 천채칸 집에서 뭐라고 할까요? 천채 있는 집에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중국 호화로운 생활 즐겨 뭐 이렇게 즐겼죠. 그러니까 이건 프레임의 한 판인데 이게 이제 어쨌든 그 왕따론과 비슷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왜 지난 트럼프 미국 방문 때 한번 보면요. 조선일보, 중앙일보 똑같이 한번 제가 제목을 읽어볼게요. 트럼프 1박 2일 국빈 방문 나라 체면 말이 아니다. 문 정부 제발 유능해지라. 이게 질타를 했죠. 방문 첫날. 그다음에 방한 트럼프 한국 1박, 일본 2박 홀대 논란. 물리적 시간분에 살리기. 그죠?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번 볼게요. 한국당 일본보다 짧은 트럼프 방한 일정은 외교 실패. 결국은 뭐냐면 홀대로는 외교 무능을 연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죠. 예. 기사가 딱 공항에 내리자마자 이 홀대론을 조중동이 써대면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부터 2박 3일 동안 치러질 각종 국익 성과 그리고 그 철학 그다음에 한반도 평화정착 그다음에 더 수건 사업인 한미일 동맹관계에 따른 견제 지역 방문 이런 역사적인 엄청난 사건들을 홀대론 하나로 다 덮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조중동이 쓰잖아요. 이런 미친 인터넷 신문들이 미친 듯이 받았어요, 또. 그러니까 홀대론이 놀죠. 그러면 지금 핵심이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왜 갔는지, 왜 충칭은 방문하는 것인지, 이것과 관련 한미일 동맹관계에 어떤 금이 가는 것인지, 또 여기서 사드는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 것인지, 또는 국내의 경제가 어떻게 나아질 것인지를 분석 기사를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사들이. 근데 재밌어, 홀대론. 딱 받아 쓰는 겁니다. 이게 프레임입니다. 전형적인 왕따 프레임 중에 하나입니다. 조기숙 교수의 왕따 프레임의 논리의 이게 이론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또 검색을 해봤더니 정말 우리 쪽이라고 생각하는 쪽도 기사를 받아 쓰더라고요. 내가 화가 좀 많이 났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사 폭행의 한번 봅시다. 제목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 초대해놓고 기사 폭행. 이게 말이 됩니까? 기사 제목이? 이게 사실은 이런 게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회는 이익 집단으로 똘똘 뭉친 사회예요. 검사는 검사들끼리, 경찰은 경찰들끼리, 판사는 판사들끼리, 정치인은 정치인들끼리, 기자는 기자들끼리 똘똘 뭉쳐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동료 기자가 맞았어? 그러면 안 되지. 이게 일심동체가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요. 지금 홀대론을 도대체 차관보가 문 대통령을 영접하러 나왔다고 이건 홀대다. 자, 심지어는 자유한국당은 이런 말까지 하고 있어요. 외교부 장관 중국에서 돌아오지 마라.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건을 보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현재 중국의 차관이 공석이거든요. 그럼 차관보가 나오는 게 맞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박근혜 때처럼 이상한 체육부 장관 같은 그런 장관이 나와서 영접하는 건 말이 안 되고요. 그 제대로 된 사람이 나와서 영접을 한 거고, 심지어 우리 그 주중대사를 난징으로 파견을 했단 말입니다. 영접 나오지 말아라고 대통령이 하고. 그런 대통령은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원래 걸어가던 길대로 그냥 중국이건 미국이건 어디건 따박따박 가는 거예요. 자기의 소신과 철학대로. 그런데 그게 기자들이나 야당 입장에서는 눈꼴이 시렵죠. 못 봐주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민주주의 국가가 갖는 폐해 같은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실수하기만 막 기다리고, 상대방이 좀 어려운 위치에 처해 있으면 그걸 도와줄 생각을 안 하고 봐봐 무능하지 이렇게 가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큰 틀에서 한번 먼저 보고 들어갑시다. 문재인 대통령하고 시진핑하고 회담 날짜가 잡힌 게 불과 얼마 전이에요. 그렇죠. 예.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야. 맞습니다. 근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에 갔잖아요. 근데 이런 식인 거지. 트럼프가 중국에 갔을 때는 당일날 시진핑이 만났다. 이렇게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요, 중국한테 있어서의 난징 대학살은 엄청난 사건이죠. 그렇죠. 근데 한 나라의 국가 원수라고 하는 게
일정 자체가 심한 경우는 1년 전에도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나 연말이잖아요. 그러면 시진핑의 스케줄이 어마어마하게 잡혀 있을 거라고. 더군다나 난징 대학살도 그 사이에 잡혀져 있으니까 보도를 보고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문재인 대통령이 북경에 들어갔는데 시진핑은 난징으로 가. 이게 홀세라는 거야. 만날 약속은 그 다음날 돼 있는데 이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일정이 한 달도 안 된 사이에 잡힌 거라 상당히 여러 가지로 복잡한 부분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진핑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기를 원했다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감히 문재인 대통령이 북경에 갔는데 정작 시진핑은 북경에 자리 비우고 난징 가. 이런 식으로 기사를 헤드라인을 뽑아낸다니까? 진짜 우리가 이게 이제 전 세계적인 고유명사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기레기라는 말이. 아마 브리테니커인가요? 거기에도 실릴 것 같아요. 백과사전? 백과사전에도 실릴 것 같아요. 기레기라는 말이. 우리 재벌이란 말이 실렸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이 실릴 것 같은데 아니 대한민국의 이 위대한 대한민국의 전 박근혜가 중국이나 EU에 유럽에 갔을 때 그 나라 국가 원수들은 다 차차를 타고 기다려야 되나요? 그거 아니었잖아요. 중국에 갔을 때 중국의 모든 고위 관료들이 다 박근혜만 바라보고 있어야 돼? 아니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갔어. 그런데 중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국가적인 행사들이 있는데 북경을 비운 걸 갖고 그 다음날 정상회담이 있는데 그 전날 비운 걸 갖고 그걸 갖고 참 답답한데 우리 이제 분석 기사들이 전혀 안 나오고 있는데 보세요. 시진핑이 이 난징 참사의 추모식에 참석을 했고요. 여기에 우리 사절단이 급파돼서 난징으로 갔단 말이죠. 그리고 내일 문재인 대통령이 충칭으로 가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이 지역이 누구 지역이죠? 난징은 일본이 중국을 점령해서 최초로 학살했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충칭은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세웠던 그러면 이 두 개는요. 이 두 개의 사건을 통해서 일본 중국군과 한국 임시정부가 합작으로 일본과 대응할 수 있는 교두부가 만들어진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사건은 왜 발빠르게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제가 입이 닳도록 자랑한 게 뭐냐면 한미일 공조체제에서 MD체계로 편입됐다는 국제사회의 오해, 그다음에 중국 내부의 오해를 풀기 위해서 이거를 지금 기획적으로 굉장히 시진핑과 가깝게 이야기가 돼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는 뉘앙스를 지금 다 받고 있거든요, 누구나. 그렇다고 친다면 이후에 어떤 거냐면 일본에서 메시지를 던지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냐면 우리 한국과 중국이 일본 니네 딴 데 가서 놀지 말고 아시아로 합류해 라는 메시지를 지금 던지고 있는 겁니다. 반성할 건 반성하고 더 나아가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 지금 이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과 중국과 우호적인 관계 때문에 어제 미국의 반응이 어떻게 나왔죠? 바로 로브콜 해버리잖아요. 북한에 아무 조건 없이 대화하자. 그러니까 막 국제사회가 들썩거리니까 트럼프가 조정을 좀 했지만 지금 이게요 외교 전쟁이 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을 중간에 놓고 우리가 종속적인 한미일 관계의 우산 속에 숨을 거냐 아니면 우리가 주도적으로 동북아의 정세를 끌고 갈 거냐의 문제에 걸려 있다면 이렇게 중요한 사항에 난징으로 가고 충칭으로 가고 그다음에 중국 서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서민들의 음식을 같이 먹어주고 이건요 자유한국당 측이나 조중동은 절대 상상도 못할 수 없는 행보이고 철학입니다. 이런 것이 하나하나씩 다져짐으로 인해서 한국이 그동안에 중국에 오랫동안 선비의 국가, 백이민족이라고 이미지를 갖고 있었던 바로 그 부분이에요. 인간중심, 인본주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몸으로 실천하고 있는데 지금 어디다 대고 사진기사들끼리 좀 싸웠던 걸로 문재인 대통령 초대해놓고 쌈박질 이런 식으로 기사를 뽑으면 이게 있잖아요. 적어도 국제관계에서는요. 우리가 이런 제가 방금 드렸던 거 지금 전쟁 중입니까? 우리는 소리 없는 전쟁이에요. 그러면 등다리에 칼은 꽂지 말아야지 시발. 그렇잖아요. 대통령이 가서 지들이 다 똥 싸놓은 거 질러놓고 지금 뒤치다거리 하고 있는데 가서 등다리 가서 칼을 꽂아? 맞아요. 그건 아닙니다. 이거는 좌우를 떠나서 그거는 정말 아니에요. 적어도 최소한의 상식을 잘 해라. 지금 우리가 남북 평화가 정착되면 우리 경제도 살리고 등등등 이런 여러 가지가 꼬여있기 때문에 우리 국내 언론들은 이거에 대해 심층 분석을 하고 잘한다 해줘야 나가 있는 사람들 싸우고 있는데 지금 힘받고 할 거 아닙니까? 그 논란의 시작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쿵시 아니에요. 이건 이제 우리 그렇죠. 방식대로 예. 이제 공현우 씨예요. 공현우 씨. 이름 좋네요. 이분이 이제 간단히 말해서 우리 사드 문제의 당사자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는 그 영접
관리가 나온 거고요. 그래 봐야 예를 들어서 노무현 대통령 방중할 때 왕이 외교부 부부장, 다음에 이명박 때 우다웨이 부부장, 박근혜 때 장혜슈이 뭐 상무 부부장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사람들 격이 그렇게 떨어지는 건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본 적도 있고 뭔가 협의를 해본 당사자가 나온다는 건 좋은 일이고요.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시작이 시진핑과 난징 대학살 그 행사와 연관이 있고요. 정말 중국 입장에서도 급하게 잡은 일정이기 때문에 약간 평상시 때와 다를 수 있다는 걸 인정하고 들어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쨌든 우다웨이 전 외교부 부장이 퇴직함으로 해서 부부장이 지금 공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직무대리가 나온 겁니다. 차관 대행. 네, 차관 대행이 그건 당연한 거죠. 공석으로 있는데 뭐 어떡해. 그리고 또 중국 언론들은 문재인 대통령 방중을 다루지 않는다 이렇게 나가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아니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지금 중국 언론들은요 난리가 났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교포 간담회에서 난징 대학살에 대해서 발언을 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 내용들이 중국의 모든 언론이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그런 발언이 필요해 중국도. 그럼요. 네. 가장 필요한 데를 싹 긁어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언론들이 대서특필하고 전체 언론이 다 내고 있어요. 그 기사를. 그런데 기사를 안 내고 있다. 우리나라가 안 내고 있어요. 기사를. 그러니까 중국들은 문재인 대통령 방문도 보도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건 거짓말이고요. 중국 도착한 이야기만 해도 불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 그 TV에서 보면은 꼭지를 하나씩 내보내잖아요. 네. 그럼 보통 한 꼭지 얼마 정도라고 아세요? 뭐 한 2, 30초? 저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몇 초입니까? 앵커가 리드멘트라 해요. 그중에 리드멘트가 제일 긴 사람이 손석희 뉴스룸이에요. 심한 경우는 리드멘트만 2분씩 해. 그 기자 리포터도 짧아. 이런 경우도 있긴 한데 보통은 1분 10초에서 한 1분 3, 40초 정도 되거든요. 아, 그래요? 중국 관영 CCTV가 3분 57초나 보도했어요. 그 종합 보도를 한 거네요. 그리고 한국은 얼마나 했어요? 얘기해 주세요. 그 이야기 하려고 해요. 네, 예. 제가 날마다 모든 웬만한 방송사의 뉴스 리포트를 다 봐야 돼요. 그중에서 중요한 뉴스를 속아내야 되잖아. 그럼 우리나라의 언론들이 정말 적 같은 게 이런 거야. 이런 보도는 잘 내죠. 논란이 생긴 거는. 난 언론의 특성이라고 한 지가 이해는 해. 근데요, 뉴스 밸류에 있어가지고 당장 사람들한테 인기는 없지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자체가 뉴스 밸류야. 뉴스의 가치. 네. 문재인 대통령이 중소벤처기업부 출범식인에 보내서 갔던 메시지를 진짜로 보도하지 않는 언론들이 있었어요. 근데 언론은 그게 필요해. 논란이 되는 것만 헤드라인 또는 앞에다가 배치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려면 첫 번째 꼭지는 아니더라도 중간 중요한 꼭지에 넣어줘야 되거든요. 요즘에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죽했으면 제가 최민희 의원 방송에서 그런 얘기 했잖아. 팟캐스트에서만이라도 문재인 대통령 동정처럼 그냥 가는 건 없으니까 한두 군데라도 그날에 문재인 대통령이 갔던 행사장이나 무슨 행사나 무슨 발언 중에서 중요한 거를 무조건 집어넣으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그 관점으로 보면 하루에 에피소드 2개 나갈 때 어떤 에피소드인가에는 무조건 문재인 대통령 관련한 뉴스가 나옵니다. 중요한 뉴스라고 생각되는 부분. 근데 그런 걸 아예 보도를 안 해. 그리고 논란이 생길 때만 보도를 해.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국민들한테 바보 만들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콜대 받는 것도 같고 그럴 듯 하잖아요. 무슨 말이든지 하면. 근데 실제로 보면 중요한 보도는 안 하고요. 문재인 대통령 중국 가기 전에 대체적인 언론들의 보도가 이런 거였어요. 사드 문제 잘 안 풀린 것 같은데 중국 입장에서는 사드를 엄청 요구할 것 같은데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비아냥거리죠. 성과 없이 올 것 같은데 뭐 그렇지, 이런 그렇지. 문제였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시진핑도 필요로 해서 두 사람은 외교적으로 뭔가 성과를 내야 된다라는 그런 뉘앙스는 없어요. 네. 중국이 아직도 한국의 사드 문제에 대해서 불편해야 한다라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고 거기다가 마침 홀대론이 딱 얹혀지니까 아니 미쳤냐? 시진핑이 문재인 대통령을 중국으로 그 많은 일정 속에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달의 국가 원수에 대한 국빈 방문의 일정이 한 달 내에 잡힌 일정이에요. 그것도 연말에. 그러면 그만큼 시진핑한테는 문재인 대통령이 필요했다니까요. 그 관점으로 바라보면 또 달리 보일 거예요 아마. 그렇죠. 대우하는 게. 더더군다나 어느 나라든지 국가 원수는 스케줄을 잡을 때 몇 달 전에 스케줄을 절대 못 잡거든요. 이미 1년치 스케줄이 다 확보가 돼 있는 그러니까 상태고. 제가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중국 방문은 신의 한 수라고 얘기했던 게 바로 그 부분. 예, 그랬던 상황이고 지금 보니까 요즘 들어와서 보니까 시진핑이 난징 대학살 추모식 때문에 국내에 있었어야 되는 날이었구나.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을 국빈 초대해서 정상회담을 하려는 거였구나. 그 시간이 딱 나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것보다 이제 그 미국이 자꾸 북한을 건드리려고 하니까 굉장히 신의 한 수라니까 나중에 이제 기회 되면 얘기를 하겠지만 이거는
다자의 외교 방식이란 말이에요. 의제가 한두 개가 아니고 어쨌든 동북아의 평화에 기여할 거다. 전 100% 하고요. 이번에 제가 계속 신의 한 수라고 했던 게 중국 방문이 일정도 일정이지만 이 방문 위치나 지역 그다음에 하는 액션들이 모두 다 이 평화에 굉장히 메시지를 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지금 이 문제는 사드 정도의 작은 문제가 아니라요. 그렇죠. 동북아 전체 지금 평화가 중국과 한국이 주도적으로 끌고 갈 거냐의 문제가 달려 있어서 미국도 지금 빠지고 있고요. 일본도 빠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날카롭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이런 대통령 국빈이 엄청난 역사적 의미를 갖고 방문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 권 PD가 얘기 하나도 안 한 거 제가 할게요. MBC가 꼴랑 29초 했다는 지금 얘기가 나온 비난이 있는 거죠. 그죠? 지들이 홀대하고 있어. 우리가 우리 대통령을 홀대하고 있는 거예요. 아, MBC가 그랬어요? 네, 그런데 뭐 중국 아까 말한데 중국 CCTV는 3분 57초나 방송을 했다는 거. 이게 말이야 막걸리야. 네, 그리고 난징 대학살은 중국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기도 했었기 때문에 그때 중국 고위 관료는 다 거기에 참석을 할 수밖에 없었고. 원래 우리나라 정부한테 양해를 구했대요. 네. 어떻게 보면 정말 국치인데요. 난징 대학살에서 몇 명 죽은지 아세요? 30만 명. 그 중국 관료들이 그 행사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우리 정부에다가 미리 양해를 구할 정도.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아까 말한 공현우 씨 그분이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영접을 내보낸 거예요. 최적의 인물이 나온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 대국이 존만한 섬나라한테 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동학혁명이 있잖아요. 동학군 20만을 죽이고 점 찍고 일본군이 중국 가서 30만 죽여버린 거예요. 이 30만이 제가 예전에 공부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밝혀진 것만 30만이에요. 그러니까 40만이 죽었는지 50만이 죽었는지 몰라요. 그냥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양민을 학살한 거예요. 난징이라는 난징시 남경시인데 그 시 안에서만 밝혀진 인원이 그만큼이에요. 그렇죠. 공식적인 인원만 30만 명이니까. 수치죠, 수치. 독일 사람들의 유태인 학살 홀로코스트라고 얘기하는 비견할 만한 정도의 정말 가장 잔악한 범죄였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노영민 주중대사도 원래는 공항 영접에 나오지 말고 거기로 가라라고 이야기한 거잖아요. 난징으로 가라고.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노영민이 난징을 안 가고 영접을 나왔다. 그랬으면 또 조중동에서 또 깠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이래 까나 저래 까나. 근데 문제는 조중동만 까는 게 아니고요. 지금은 이제 그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얘네들이 이런 거 있잖아. 땡전 뉴스 그렇게는 되고 싶지는 않아. 잘하고 있으면 그렇게 해도 되잖아. 그러니까 예전에 땡전 뉴스 하던 인간들이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의 중요 행사들 중에 의미 있는 행사는 또 보도를 안 해. 그리고 논란이 일어나면 옳다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미친 거지 그냥. 완전히 이거 황색 저널리즘의 전형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거죠. 수백 명의 기자들이 몰려가서 포토라인을 무너뜨릴 만큼 또는 중국의 경호원들을 긴장하게 만든 기자들이 그만큼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국내에서 기사는 전부 디스하는 기사만 쳐발라. 아니 따라가서 숙식 제공 다 받고 그렇죠. 그래놓고 결국은 쓰는 거는 우리 폭행당했다 이것만 지금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그 우리나라 기자들이 이야기하지 않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그 문재인 대통령이 충칭에 갈 거잖아요. 근데 충칭에 가면 충칭이라는 도시가 뭐 우리나라 기업체들도 진출해 있고 그 김구 주석이 있었던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있었고 광복군도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런 의미 플러스 뭐가 있냐면 그 충칭시 당서기가 있는데요. 천민월이라고 있습니다. 천민월. 이 사람이 시진핑의 최측근이고요. 이번에 올해요. 25명의 중앙정치국원에 뽑혔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시진핑 이후에 중국을 끌어갈 가장 큰 그 유망주예요. 자, 문재인 대통령이 가서 이 사람까지 만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대한민국과 중국이 앞으로 이게 누구의 임기 정도에서 끝내는 이런 성과를 내는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10년, 20년, 30년 쭉 역사를 같이 발맞춰서 평화를 위해서 가자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그렇죠. 거거든요. 동반자 역할을 그렇죠. 하겠다는 굉장히 중요한 행보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이걸 잘 안 내보낸다는 얘기죠. 저는 충칭 방문 되게 기대가 되고요. 지금 매번 해외 방문 때마다 똑같은 가짜 뉴스를 만들면서 이 방문 자체를 격화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지금 또 어떤 이야기가 도냐면 이번 중국 방문이 국빈 방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테이트 비짓이 아니라 공식 방문, 오피셜 비짓인데 청와대에서 뻥을 친 거다라고 이제 이걸 계속 SNS에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계속 전파를 시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외신을 다 체크를 해봤더니 중국발 나오는 영자 신문에는 전부 다 스테이트 비짓이라고 나옵니다. 그럼 국빈 방문이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래서
국빈이 아니기 때문에 차관보가 나온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확인해봤듯이 이명박이나 박근혜 때도 다 똑같은 차관보가 나왔던 거거든요. 그렇죠. 부부장이 지금 공석에 있으니까 당연히 대리가 나오는 것이고요. 근데 사실은 우리도 이 홀대론 프레임에 말려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개거품을 무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오기 전에 한번 봤더니 똑같이 오바마하고 트럼프가 방문했을 때 기사를 비교해낸 게 있더라고요. 거기에 YTN에 보면 이게 이제 박근혜 정부였었죠. 오바마 순방 차분한 1박 2일 될 것 이렇게 돼 있잖아요. 똑같은 1박 2일이었어요. 근데 YTN이 이번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뭐라고 쓴지 아세요? 저는 YTN 연합이 있잖아요. 요즘 화가 나요 지금. 저는 솔직히 화가 납니다.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YTN은 한국 오는 트럼프 하룻밤만 자고 중국으로. 그다음에 중앙일보 한번 보시죠. 세월호 침몰 오바마 위로의 마음을 담아 송조옥이 목련 전달 이렇게 돼 있죠. 중앙일보 같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 때 트럼프 왔을 때 어떻게 됐냐면 트럼프 첫 방한 너무 짧아 1박 2일 이해가기 어려워. 이렇게 제목을 뽑았단 말이죠. 그다음에 한겨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볼 땐 오바마 25일 한국 올 때 불법 반출 국세 돌려준다. 긍정적으로 썼죠. 박근혜 정부 때. 근데 이럴 때 문재인 정부 때 일본에 하루 더 머무는 트럼프 한국 홀대 이렇게 뽑아버립니다. 제목을 한겨레도. 그다음에 MBN 보면 오바마 1박 2일 내내 세월호 1호 외교. 그러니까 뭐냐면 박근혜 때 가장 핫 이슈가 세월호였잖아요. 세월호에 대한 무마 작업을 앞서서 해준 겁니다. 지금 저기 중앙일보하고 MBN이. 근데 문재인 정부 때 어떻게 썼냐면 MBN이 트럼프 일본 2박 한국 1박 홀대론 솔솔 청 체류기간 갔다. 이게 그러니까 저 새끼들은 어떻게 하든 씹어. 어떻게 하든 씹는데 우리가 거기에 너무 분노하고 흥분하는 것은 아닌지 개무시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게 현실이기도 하지만 정말 이거는 있잖아요. 저는 더 강도 높은 국민들의 언론 개혁을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어쨌건 모든 기자들이 다 그렇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일정한 흐름 속에서요. 사명감 있는 기자가 좀 드물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사명감. 제가 볼 때 이 꼭지는 편집장이 뽑잖아요. 편집장 새끼들 다 목 잘라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과도한 경쟁의 산물이기도 해요. 네, 네. 근데 대통령이 돼도 이런데 정말 다시 한번 생각이 납니다. 지금 오늘이요. 12월 14일이에요. 대선이 5일밖에 안 남았던 시기라고 하면 얼마나 개지랄들을 했을까 생각하면 또 끔찍하잖아요. 그러네요. 네, 참. 알겠고요. 일단 문재인 대통령 홀대라고 공격할 만한 사람들 자체는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 이런 결론 내리고 싶어요. 저는 홀대 받고 국익을 더 챙겼으면 좋겠어요. 네. 네. 지금 국익을 위해서 뛰는 것이지 대전 레벨 이런 개 같은 소리 전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시대 갔다. 소셜 시대다. 그리고 사실 홀대도 아니에요 보면. 그럼요. 알겠습니다. 네, 중국 언론들은 문 대통령이 우선 이 난징 대학살 사건에 대한 깊은 동질감을 표시하고 또 추모식에 노영민 대사를 보내 참석시킨 것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不仅体现了对中国人民的友好感情，更反映了韩方对历史正义的坚守。 네, 한국 언론이 제기한 한국 홀대론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환구시보는 사설에서 한국 언론이 의전 등에서 홀대 논란을 부각하면서 한중 관계 회복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며 자살골을 넣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사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문 대통령을 국빈으로 초청한 것이 중국 입장에선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중국도 이 때문에 한껏 환영 분위기를 내지는 못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세 번째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국빈 초청에 감사를 전하고 난징 대학살 80주년과 관련한 애도의 뜻을 거듭 표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의 만남을 통해 시 주석이 신뢰할 수 있는 지도자라는 믿음을 갖게 됐다며 국가 간 관계도 신뢰를 회복해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역지사지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생각한다며 양국 간 새로운 시대를 여는 기반을 단단히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과거를 되돌아보면 미래를 알 수 있다는 관왕 지뢰를 언급하며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양국이 공동번영과 세계 평화를 위해 협력해 나가야 할 운명적 동반자라고 강조했습니다. 시 주석은 수교 25주년에 맞춰 이뤄진 문 대통령의 방중에 의미를 부여하고 난징 대학살 추도식에 노영민 주중대사를 파견해준 데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사드 관련 공개적인 언급이 있을 것인지가 관심이었는데요. 공개 발언에서는 직접적으로 거론하진 않았습니다.
모두가 다 아는 이유 때문에 양국 관계는 후퇴를 경험했다고 말하고 문 대통령의 이번 방문이 더 나은 길을 닦아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양국 관계와 한반도 정세가 관건적인 시기에 처해 있다면서 한국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문 대통령과 전략적인 소통을 통해 양측 이익을 심화시키고 그 방향을 정확하게 잡아 관계가 발전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정상회담은 예정 시간을 훌쩍 넘겨 2시간 가까이 진행됐습니다. 회담에 앞서 21발 예포 발사와 함께 성대한 환영식이 있었는데요. 시주석 부부가 문 대통령 부부를 맞았고 의장대의 차열 속에 회담장으로 함께 이동했습니다.